안녕하세요. 대업에서 자동차 산업과 2차 전지를 담당하고 있는 멘토 한중입니다. 자, 오늘도 엔캠을 보도록 할 건데,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엔캠의 적정 주가를 구하면서, 그리고 광기라는 단어를 좀 사용을 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좀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은 제가 광기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서 여러분들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렸던 이 광기에 대해서는 이 엔캠이 결국 나중에 얼마까지 간다라는 그 기준이 잡고 얘기를 말씀을 드린 게 아닙니다. 모든 주가 상승에는요, 여러분들, 파동이 존재해요. 파동도 존재하고 단기적인 밸류를 측정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지, 이 엔캠의 가치가 그냥 이 정도까지냐 라고 선을 그어드린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저 밸류로 제가 잡아서 말씀을 드린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너무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에 개의치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저 가격 위로 여러분들 대응을 잘 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니까 참고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댓글을 잠깐만 보시면은 일단 중국의 전액 1등 기업 틴시 말씀하시는 거죠. 일단 틴시 시총 보고 오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틴시 시총 알죠. 네, 여러분들도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틴시가 현재 종가 기준으로 해서 시가총액이 지금 35밀리언 달러니까 아마 한 46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46조 정도 되는 것 같고, 고가 기준도 보시라고 했는데 고가 기준으로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지금 종가 대비해서 거의 4배거든요. 4배? 4배면은 180조가 좀 넘는 걸로 압니다. 180조로. 이게 여러분들 지금 틴시 차트만 보더라도 얘네들도 21년도에 주가 상승이 강하게 나오는 시점, 이 시점을 보면은 오랜 기간을 두고 주가 상승이 나왔어요. 근데 엔캠 같은 경우는 현재 단기적인 상승이 너무 빠르게 나왔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전 영상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엔캠을 정말 과거에서부터 계속 찍었어요. 그때도 1차적인 조정이 잠깐 나왔을 때, 그때는 제가 오히려 반대로 악플이 달렸어요. 이 엔캠 뭐 왜 보냐, 왜 좋게 설명을 하냐,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 분들이 좀 많았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추세 무너지지 않는 이상 주가 상승은 더 나올 수 있다. 밸류가 열려 있다.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요, 여러분들, 조정이 한번 나오면서 오랜 기간 좀 완만한 상승을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단기간 너무 빠른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큰 조정이 한번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대응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셨던 이 틴시, 이 글로벌 1위 기업인 이 틴시의 밸류, 그거를 제가 그럼 엔캠에 적용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이 틴시가 나왔었던 영업 이익률과 그리고 순이익률, 그런 부분들을 이 엔캠에 적용해서 값을 매겼을 때는 과연 어느 정도가 나오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일단은 여러분들 이거는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식은요, 어떻게 밸류를 측정하는지에 따라서 그 값을 어떻게 매기느냐에 따라서의 적정 주가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무나도 먼 미래를 끌고 왔을 때, 그거를 가지고 매수를 진행을 했을 때 그 기간 동안에 기다릴 수 있냐라는 말이죠. 10년을 이 종목에 투자를 하면서 그 변동폭을 다 견디실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맞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부분들을 버티지 못하고 힘들어 하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에코프로도 간다고 하는데, 에코프로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은 지금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마이너스 50%이실 텐데, 고점 대비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한다고 한다면은, 주식에는 본인이 매수가 대비해서 대응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밸류를 최대한 낮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밸류를 높여서 한번 제가 조금 이따가 적정 주가를 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국 현재 전에 글로벌 1위 기업의 밸류를 가지고 이 엔캠에 대비했을 때 과연 얼마가 나오는지 자 이따가 한번 같이 계산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일단 리스크 측면도 꼭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그냥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엔캠 차트 보면은 제가 과거에서부터 좀 말씀을 드렸었던
이 단기적인 추세는 이탈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5일선을 계속해서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고 종가 기준으로 5일선 위로 계속 안착을 해주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리고 좀 더 여유롭게 본다라고 한다면 11선 기준으로 잡고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가격대가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여러분들 가지고 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 가격대가 이탈이 나오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메이저 수급들이 이탈이 나오면은 그거는 단기적으로 대응을 할 가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관점이 다를 수 있고 단기적인 관점이라던가 뭐 장기적인 관점 아니면 뭐 가치 투자 관점이라던가 아니면 10년을 내가 바라보고 투자를 하는 사람들의 관점은 다 틀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럼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참고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리지만 메이저 수급 이탈이 없습니다. 메이저 수급 이탈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괜찮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을 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셨을 이 TNC와의 적정 주가를 한번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구하는 값은 이 틴치에 적용이 됐었던 멀티플이라던가 이런 뭐 에비타 마진이라던가 그런 부분을 이 엔캠에 적용해서 값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구했었던 값 그대로 동일하게 적용해서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80만 톤에서 만 톤당 매출액 1000억으로 계산을 해서 8조죠. 그럼 8조에서 가동률이 지금 40%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40%로 계산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8조에서 가동률 40%. 여기에 이제 영업 이익률과 그리고 에비타는 틴치 거를 적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틴치 거를 적용을 해서 현재 36% 정도 나오니까 1.36 곱하기 마진율까지 더해서 곱해서 보면은 순이익만 거의 지금 4천억이 넘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4,490억이 나오니까 그때 당시에 이 틴치가 21년도에 가장 큰 상승세를 보였을 때 이 멀티플이 49배였어요. 49배. 그럼 멀티플을 49배로 적용을 하겠습니다. 자, 49배로 적용을 하면은 22조가 나오죠. 22조가 나오는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금 상장되어 있는 상장 주식수로 나누면은 나오겠죠. 대충 적정 주가가. 저도 이렇게까지는 구하고 싶진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원하시니까 이렇게 구해드리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적정 주가가 그러면은 128만 원이 나와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런 부분입니다. 주가가 단기간 지금부터도 4배가 상승이 가능해요. 지금 이 원리로면.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렇게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단기간 여러분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가는 파동이 있습니다. 파동이 상승이 이후에 일부 조정이 되고 이후에 이제 뭐 횡보를 한다던가 실질적인 실적 부분이라던가 얘가 진짜 그렇게 성장을 하는지 시장에서도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다 배제시키고 이렇게 멀티플을 땡겨다 쓰면은 너무 과잉 상승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까지 이 엔캠의 성장성을 보시는 것은 좋지만 미래의 성장성을 우리가 이 리스크적인 부분들을 다 배제하고 볼 정도로 지금 가격이 매력적이진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부터 이렇게 구했을 때는 4배의 상승이 남아있지만 우리가 여기까지 이 매출 가치까지 가기에는 많은 시간이 남아있는 상황이고 그 시간 동안에는 리스크라는 게 존재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태고 뭐 막말로 정말 트럼프가 당선이 돼가지고 IRA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폐지를 진짜로 시켜버리면 물론 그럴 가능성이 지금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거는 진짜 트럼프가 또라이라서 저도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뭐 파리 기후협정도 탈퇴한 애라서 이것도 그냥 해버릴 가능성의 이 강경책을 가지고 있는 친구거든요. 그분께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사실 이 엄청난 리스크를 엔캠은 다 토해내야 됩니다. 중국이 다시 북미 진출이 가능해지면은 가격 경쟁 면에서 밀릴 가능성이 커요.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한다면은 문제가 되겠죠.
리스크를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은 이루어지지 않을 걱정을 안 하는 것보다 해서 내가 고가의 대응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좋잖아요. 뭐 엔캠이 정말 이렇게 간다고 해도 엔캠 한 종목만 여러분들이 수익 보고 주식시장을 떠날 거면은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니까 일단 값은 구해드렸습니다. 하지만 리스크적인 부분들은 꼭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걱정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수익을 보셨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제가 이렇게 어제 이렇게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도 좀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차트상으로도 아직 제가 말씀드렸듯 단기 추세를 이탈하지 않았고, 메이저 수급도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꾸준한 상승이 나와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이 단기 추세선을 이탈을 하게 되면은 투매 물량과 그리고, 이 메이저 수급의 이 물량이 매도 물량으로 나오면서 하방 압력을 좀 가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주가는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꼭 주의하셔서 여러분들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좀 마음에 드셨다라고 한다면은 구독도 눌러주시고, 어제 영상에서는 이제 저를 많이 혼내셨으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댓글로 응원의 말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